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주택연금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단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단지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말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대로만 알아도 주택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정보들은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주택연금 공사에 가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주택연금 브로셔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장짜리 브로셔이고요. 첫 번째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개괄적인 중요한 내용들, 두 번째는 연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입하는 절차, 그 다음에 관할지사 주택연금 가입 문의에 대한 문의 정보들도 있습니다. 또 뒷장에 보시면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이라는 내용과 주택연금 얼마 동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의하는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사실 뭐 또 직접 받으셔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셔도 되겠지만, 사실 이 내용들이 익숙치 않으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요.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 권하고 직원 부모님들이 먼저 가입하는 주택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5가지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주택연금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을 약속합니다. 노후 들어서 사실은 목돈이 대부분 그 주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살아왔던 동네, 그다음에 친구들이 있는 이 동네 집을 벗어나기도 되게 쉽지 않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살고 있으신 집에서 평생 거주를 약속하면서 평생 지급을 또 약속한다는 것은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까지 국가가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결혼하신 경우 이제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어느 분께서 먼저 사망하시게 될 경우에 남아있으신 분까지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세 번째,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내 연금액은 동일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 경쟁력이 점점 좀 약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오랫동안 사시면서 연금액을 계속 다 받아가다 보니 나중에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받아서 채권이 자신 상속인들에게 자제분들에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또 혹시라도 정산하고 남게 되면 남은 금액이 조기에 사망하셔서 남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상속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자녀 부담을 덜고 당당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떳떳하고 좀 손주들에게도 용돈도 주실 수 있고 또 생활하시는 데 큰 불편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금이 있으신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액은 과연 얼마나 받을까라고 보시면요. 대략 5억 원 정도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한 3억 원, 5억 원 요 사이 정도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60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3억 원은 6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5억 원은 103만 원 정도이고요. 70세일 경우에는 91만 원, 3억 원은 91만 원, 5억 원은 153만 원. 그 다음에 80세 기준에서는 3억 원은 146만 원, 5억 원은 244만 원입니다. 부부 중 나이가 적으신 분, 연소자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3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사실은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계시다면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정점에 있다, 내가 사실 연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지금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는 일단 상담 신청을 하시고요. 심사를 받으시고 보증 약정, 담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서를 발급받으시고 연금 수정은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내되어 있고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나이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혼자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가입이 못하시는 건 아니고요. 혼자도 물론 당연히 주택 소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혜택을 드리는 거다 보니 9억 원 이하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이 초과되는 2주택자라면은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게 되면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지신 주택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자라면 최대 12.7%를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입비와 보증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집을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가입 시에 보증료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직접 내지 않고 사후에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요. 그래서 가입비는 초기 보증료라고 하는데요. 주택 가격의 1.5% 일반 및 우대형이시고요. 주택 가격의 1%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라면 1% 정도의 초기 설정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 보증료가 있으세요. 매년마다 보증료가 있는데 연금 지급 총액의 연 0.75%가 일반 및 우대형의 경우에 연 보증료이고요. 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일 경우에는 연금 지급 총액의 연 1%를 연 보증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출 이자는 2018년 3월 기준 약 2.62%인데요. 기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 플러스 0.85% 또는 3개월 CD 금리 플러스 1.1%인데요. 약간 좀 되게 헷갈리시잖아요. 코픽스라는 것은 일단 CD 금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CD 금리는 은행에서 단 3개월 변동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코픽스 금리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변동금리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변동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바뀌는 그런 면이 좀 덜하고요. 코픽스 금리는 정기 예적금이라든지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증서, CD에 대한 금융채 등이 포함해서 이제 쭉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코픽스가 좀 CD 금리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적인 상승률에서.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우대형으로 받으실 경우보다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좀 더 좀 혜택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집을 내가 가지고 있고 집을 구매하면서 담보대출이 있으시다면은 그 담보대출을 이 연금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사실은 고려해 볼 만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려면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이 있는데요. 기타 수수료로 법무사 수수료, 대출 약정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요, 내가 시세가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비용이 없고요.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평가 금액보다 내가 좀 더 금액을 받고 싶으시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연금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요. 지급 유형으로서는 정액형,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요. 종신 혼합 방식,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종신 지급 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되겠고요. 종신 혼합 방식은 인출 한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찾아서 쓰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은 인출 한도를 설정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시고요. 나머지는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데 연금을 받는 기간을 평생 동안이 아닌 10년에서 30년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거주는 평생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나이가 10년형 같은 경우에는 65세에서 74세, 15년형 60세에서 74세 정도, 그 다음에 20년은 55세에서 68세, 그 다음에 뭐 30년형 같은 경우는 55세에서 57세 정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적으신 분의 나이가 55세에서 74세인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보면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라는 부분인데요. 지급 유형은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정액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연금을 평생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라든지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등이 다 정액형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전후 후박형은 전반기에는 좀 후하게 주고 후반기에는 좀 박하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받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종신지급 방식에서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나온 전후후박형의 의미는 내가 좀 더 거동이 자유롭고 여행도 가실 수 있을 때 좀 더 많은 연금액이 필요할 경우, 이때 전후후박형으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정액형 종신지급 방식일 경우엔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60세 정도의 3억 원일 경우는 62만 원 정도이고요. 금액에 따라서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60세, 65세 정도라면은 4억 원일 경우에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고요. 5억 원은 125만 원 정도이고요.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일단 상환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이 3억 원이다 할 경우 60세에는 80만 원 정도를 이제 상환하실 수가 있고요. 8천만 원 정도를 상환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억 원권은 1억 3,400만 원 정도가 상환이 가능하십니다. 70세 정도에는 1억 100만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환가득 주택담보대출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액을 받으시는 금액이 대략 3억 원일 경우에는 65세에 22만 원 정도, 70세에는 27만 원 정도. 아무래도 좀 담보대출이 좀 있으실 경우에는 좀 적겠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담보대출 이자를 계속 납입하시는데 이자 납입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이자 납입에 대한 고민이 좀 덜어지고, 다만 얼마라도 생활비를 여기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 미만일 경우에 일반에 비해서 우대형이 어느 정도 좀 더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일 경우에 70세 일반적으로 받을 게 한 39만 원 정도 있는데 한 43만 원 정도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대형으로 1억 5천 미만이라면 우대형으로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나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 인터넷보다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브로셔를 가지고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따로 그 연금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직접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받으시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도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연금은 따로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하기와 구독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많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